안녕하십니까, 강선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보안 3.0과 법령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성과 보호에서 성과 보완으로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물리적 보안 중심의 보안을 지식재산 보호 중심의 연구 보안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고, 사람 중심의 보안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 보안과 스마트 연구 보안 3.0 개념을 이해하고 스마트 연구 보안 관련 법령 체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기기가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각기 다른 센서로 머신러닝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을 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큐리티 대상은 디지털 환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능형 자율 방어 체계, 사람과 사물에 대한 통합 인증 체계, 위에 두 체계를 통합한 디지털 환경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은 보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저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킹을 통하여 오작동 남용이 되게 된다면 인간을 해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은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ICT 중심의 기술 사회에서 유출이 더욱 쉬워진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핸드폰 회사의 가장 강력한 보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생체 인증, 홍채 보안도 독일 해커가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해외 유출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을 하거나 하도급을 하면서 대기업 쪽에 기술 탈취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 기술조차도 최근에 특수선박 제작 기술이 말레이시아에 유출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유출 사례를 더 살펴보면, 랩투어 중에 컴퓨터, 노트북을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 스마트폰에 관련된 정보를 찍어 카카오톡이나 SNS로 바로 유출하는 경우, 인력을 중국과 같은 경우에 유출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동일한 회사가 아닌 반도체 인력을 자전거 회사로 취업을 시켜놓고 다시 반도체 회사에 일을 하는 등 지능화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의 주체 및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히 사람에 의한 유출, 내부인이나 외부인에 의한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합법적, 비합법적인 유출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의 방법으로는 온, 오프라인이 병행돼서 유출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를 통한 유출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기법으로는 복사기의 하드디스크를 통으로 가져가 그 복사기에서 어떤 문서를 복사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유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전직을 할 때에는 관련된 서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보안 교육을 실시를 하고 보안 규정과 관리 체계를 다양하게 구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나 기술 임치 등으로 기술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연구보안 3.0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R&D를 24조 이상 대규모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D가 투입됨에 따라서 이러한 연구비를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지키느냐가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24조 가까운 막대한 양의 R&D 예산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기술보호 예산은 18년 기준으로 약 300억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폐쇄형 연구에서 개방형 혁신 연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 간의 지식재산권의 분배 그리고 수익 창출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연구하는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상황에서는 보안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R&D 이슈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따라가던 연구 중심에서 퍼스트 무버형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나온 성과물에 대한 보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오픈 데이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 데이터, 보고서가 지식재산권이나 보안과 관련이 없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기치 못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R&D 분야의 연구 보고서가 NTIS나 NDSL에 올라오게 되면 그런 부분 등을 조선족 등을 통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중국 전역으로 뿌려서 관련된 정보를 먼저 선점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룹 중심의 연구에서 스타 중심의 연구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인력 관리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R&D 시큐리티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보안 이슈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보안에서 지식재산 보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기술 유출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머릿속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이동하는 연구자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처우에 불만을 품고 나가는 연구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 등이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과 도출이 된 이후에 보안에 신경을 쓰게 됐지만 지금은 전주기적 관점으로 보안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비를 수주하거나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 일정한 보호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그러한 아이디어는 바로 도용이 돼서 다른 기관에서 대규모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먼저 기술이나 내용을 선점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기반 구축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보안으로 변화를 하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안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안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는 안전과 겸직을 하고 있거나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HRD 개념을 도입해서 핵심적인 인재를 보안의 영역에 수렴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보안 이슈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동안 연구 보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평가를 기간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 보완 과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해 주는 부분, 수사기관에서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 보완 관련 법제를 신설해서 법 영역으로 끌어들인 부분은 그동안의 연구 보완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에 관해서는 혜택은 미미하지만 의무는 무한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선정 시 우대 배점 5% 부여, 이런 거는 더 이상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획기적으로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완과제 지정의 현실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연구비 수주 때는 주장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전부 다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는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문 인력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보완 관련해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미한 처벌이나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도 앞으로는 정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연구 보완 이제는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은 항상 불편해야 하는지, 보완은 항상 의무만 많고 혜택은 적어야 하는지, 합법적인 기술의 유출은 막을 수가 없는 건지,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가 이제는 연구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마트 연구 보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기술적 보완 중심인 절취, 기망, 유출의 보완 활동에서 비밀 유지 계약, 직무 발명, 연구 계약 등 지식재산 보호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중 연구 사업 수행을 할 때 물리적 보완 이외에도 유무용적 다양한 연구 성과물이나 기술, 경영상 필요한 정보, 지식, 재산권 등을 각종 침해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는 모든 대책과 활동을 연구 보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 관리의 한 분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모 출연연에서 와이브로 기술을 개발을 해서 2,1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약상 바게닝 파워 때문에 결국 72억 원에 계약한 사례는 연구 보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주기적 연구 보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수행 단계, 결과물이 중간적으로 완성된 단계, 결과물이 완성된 단계, 이러한 단계별로 영업 비밀이나 특허를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연구 보완 3.0 체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0 시대에는 따라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완, 그리고 보완 서약서 중심의 보완이 되었다고 하면 스마트 연구 보완 3.0 시대에는 기존의 연구 보완 플러스 인원에 대한 보완,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이나 물질 이전 계약처럼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장치를 구비한 부분으로 발돋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위 법령, 행정명령 중심의 보완 법령 체계였다면 3.0 시대에는 법률 중심의 연구 보완으로 발돋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귀속이나 처벌은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 보완도 법률의 범위에 포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보완의 개념도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등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완이 하드웨어 보완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식재산 보호, 활용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보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과물 도출 시점 이후의 보완에서 전주기적 라이프 사이클 보완으로 발돋움하여야 합니다. 규제 중심의 연구 보완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되 문제가 생긴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편한 보완으로 발돋움해야 됩니다. 또한 대규모 연구 사업에서는 보완성을 심사하는 보완 예타를 신설하여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부처, 관리기관 중심의 보완에서 이제는 정보기관, 수사기관까지 융합하는 스페셜한 보완으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순환, 겸직, 안전 등과 겸직, 비정규직 중심의 보완, 인력에서 전문가 중심의 연구관리와 결합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개념 연구보완 패러다임이 연구보완 3.0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보완 법령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헌법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완에 관련된 법령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즉 국가연구개발 공동관리 규정에 9개에서 10개의 조문으로 연구보완에 대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된 규정과 지침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의 특징은 기술 유출을 예방함과 동시에 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규율하고 있는 점이 특색입니다. 이러한 국가 R&D 보완 규정의 연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상태에는 국가 R&D 사업 공동보안관리 관련된 구축의 필요성이 관계부처 장관회의 때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국가 R&D 사업 공동보안관리 지침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규칙으로 상향이 되었다가 지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공동규정에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색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기관의 연구보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연구개발 특별법 입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거기에 연구보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입법화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훈령으로 하는 형태로 입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보완 관련된 부처별 비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된 내용이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방지에 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보완 쪽은 오른쪽에 보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된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소관 법령의 차이와 함께 보호 대상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을 위주로 한 첨단 기술 등에 대한 기술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규정에서는 보완 과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법률로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조항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그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규정은 대통령령이라는 한계 때문에 참여 제한 등의 처벌 등만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업자원부 국가 R&D 사업을 수행을 할 때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법 제도 적용상 여러 가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완에 대해서는
단일화된 법령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여러 번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안관리 체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구비하고 있는지, 보안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보안 책임자나 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참여연구원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 서약서, 퇴직 서약서, 그 다음에 방문자 관리, 해외 출장 시 보안, 접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등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기술이 유출되기 때문에 참여연구원 혹은 관련돼서 접촉되는 사람들의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의 관리입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안 등급을 표기하거나 특히 보안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유출 방지 대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대외 공개할 경우 사전 보안성의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과물이 도출된 이후에는 관련돼서 이러한 성과물을 지키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조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시설 관리와 정보통신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연구기관에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 매체, 노트북, 핸드폰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CCTV와 관련돼서 입출입 보안, 외부 입주기관의 내부 출입 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출입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든지 이런 물리적 보안 중심의 형태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망 관리입니다. 가장 확실한 정보통신망 보안은 망 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 망 분리는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화벽이라든지 정보 시스템 사용 기록이라든지 외부 관련돼서 침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과제 특별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경우는 연구기관과 연구 책임자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특색으로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공동연구, 외국인과의 접촉, 출장 등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연구 책임자에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서 관련해서는 이중시건 장치에 보호해야 되는 등 특별한 형태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누설, 분실, 비밀 보관 등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보안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관련된 내부 기관장, 중앙행정기관, 보안과제일 경우는 정보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관련되어서 사고의 일시나 장소, 사고 내용 등에 대한 조치사항 등과 함께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즉시 대응팀을 구성을 하여 법무, 인사, 기술, IT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다양한 민형사상 조치를 통하여 그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안 사고가 일단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은 관련된 연구자나 책임자들도 보안 위규에 따라서 관련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부 보안부서, 연구부서와 먼저 협의를 한 후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과 보안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은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모든 것이 보안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을 비롯한 ICBM,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 등에 대한 안전과 보호 그리고 연속성까지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 보호 중심의 스마트 연구 보안 3.0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유출이나 절취와 같은 물리적 보안에서 아이디어 보호 단계부터 연구 성과물 기술 이전 단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 장치를 합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스마트 연구 보안 3.0을 더욱더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보안의 법령 체계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보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 성과 유출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등에 대한 내용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법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R&D 공동관리 규정에서 통상적으로 연구 보안은 적용이 되고 있으며 물리적, 인원, 시설, 그리고 지식재산 보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보안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안적인 입장에서는 외국인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주기적 연구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